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에 들어온 MLS, J리그, K리그1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28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적중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뉴욕 레드와 인터마이의 경기가 현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적중 특례 처리가 되면서 1등 적중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승무패 29회차가 주중 경기들로 연이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분석과 자료 취합 시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멤버십 몇몇 분들께서는 풋볼살롱에게 체력적인 이 걱정이 있어서 조금은 쉬엄쉬엄 분석을 진행을 하라고 감사하게 조언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최대한 양질의 자료와 정보를 취합을 해 왔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 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립니다. 이 최대한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또한 최종 픽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분석가들이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강조를 하지만 그 말에 책임과 근거가 생기려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나만의 픽을 만들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료와 분석은 진행을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은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의 분량과 자료 양으로 현미경 분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번 29회차도 정주행을 하시면 적중에 상당한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들 중에서 적중이 된 내역들만 모아놓은 내역입니다. 최근 2달간의 내역인데 풋볼살롱 membership 카페와 유튜브 공지사항을 통해서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적중 픽들을 보시면 다 폴더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풋볼살롱의 프로토 배팅 스타일은 한 폴더나 두 폴더짜리 단 폴더 저배당 픽은 잘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 7개가량의 다 폴더 고배당 픽 위주로 조합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프로토는 적중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토를 구매를 한 픽 그대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분석 자료를 함께 곁들여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적중이 됐던 내역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프로토 54회차였고 이 54회차 일본 J리그와 K리그2 경기,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 2020 결승 경기를 조합을 해서 5폴더짜리 28.1배당의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특히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제아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구매를 하신 픽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이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프로토 조합픽까지 공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류하실 분들만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의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살펴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29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수원 FC의 수원 더비입니다. 저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리그 5승 3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 삼성인데 휴식기를 갖기 전에 라이벌 서울을 3대 0으로 완파를 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 경기 성적을 비교를 해보시면 홈에서도 다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4승 3무 2패로 패배가 단 2패밖에 없는 수원 삼성인데 지난 3월 수원 FC 원정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 고명석과 전세진 선수가 김천 상무에서 전역을 했기 때문에 수원 삼성으로 돌아왔고, 이 권창훈 선수가 수원 삼성으로 돌아왔지만 올림픽 대표팀의 와일드카드로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고승범 선수가 상무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수원 삼성이고,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이 수원 삼성과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리그 3승 2무 1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성남 원정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가 그렇게까지 없기 때문에 수원 삼성을 맞이해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름 이적 시장에 강원에서 측면 수비수 김수범과 태국 리그 득점왕 출신인 타르델리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이 박지수 선수가 상무에 입대를 하면서 수비적인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됐지만 호주 출신의 196cm 수비수 잭슨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수비까지 강화를 한 수원FC입니다. 김호남과 빅터 선수는 이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원FC에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수원FC의 호전적인 성향을 고려를 했을 때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양팀이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는 수원FC의 공격 원투펀치인 라스와 무릴로 선수가 터지기 전입니다. 또한 수원삼성 역시 정상빈 같은 선수들이 중용이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자랑하는 3백과 역습이 가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술 구조상 수원 삼성이 3백 수비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역습을 감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수원 FC가 무리해서 호전적인 성향으로 덤벼든다면 효율적인 수원 삼성의 역습에 선제골을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원 삼성이 선제골을 득점을 하면 수원FC가 더 무리해서 라인을 끌어올릴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수원 삼성이 뒷공간을 공략하기 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추가골을 득점을 하면서 승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수원FC가 무릴로와 라스, 영입생 타르델리까지 합류한 화력을 앞세워서 선제골을 득점을 한다면 오히려 수원FC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여유 있는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원 삼성이 역습에는 능하지만 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갖췄을 때 상대팀의 수비를 뚫어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자랑하는 역습이 죽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원 삼성이 지금 권창훈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미드필더 고승범이 상무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수원 삼성 쪽이 좀 더 전력 누수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원 FC에게도 승리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따라서 1번 경기는 저는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휴스턴 다이나모의 경기입니다. 저는 밴쿠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쿠버가 최근에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래도 직전 LA 갤럭시와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 8경기 2무 6패 뒤에 이 천금 같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밴쿠버는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3승 3패로 승리가 3차례나 있고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기 때문에 밴쿠버가 충분히 홈에서만큼은 휴스턴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대 전적 면에서는 홈에서는 2승 1무로 최근에 휴스턴을 상대로 패배가 없는 것이 밴쿠버이기 때문에 자신감 자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측면 자원인 카이세도 선수가 최근 3경기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공격수 다오메 선수가 직전 갤럭시전에서 3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주축 자원들의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주전 골키퍼 크레포 선수가 캐나다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골문이 조금은 헐거워져 있습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흐름이 있습니다. 리그 5경기에서 4무 1패로 굉장히 무승부가 많으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직전 시애틀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휴스턴은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원정에서는 올 시즌 단 1승도 없을 정도로 원정 고자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3승 3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게 휴스턴인데 원정만 가면은 0승 3무 4패로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체력적인 우위는 있는 것이 시애틀전 이후에 2주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휴스턴이 체력적인 면은 밴쿠버보다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스턴 역시 전력 누수가 있는데 측면 자원인 타일러 파셔 선수가 캐나다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우루티 선수가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측면 자원인 파파피코 역시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최근 맞대결 흐름은 거의 모두 한 골차로 홈팀이 근소한 신승을 거두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밴쿠버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 휴스턴의 공격 자원들이 그렇게까지 컨디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올 시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 자원인 타일러 파셔까지 캐나다 대표팀으로 차출이 된 상황이라서 휴스턴이 자랑하는 측면 공격이 살아날지 의문입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고 원정에서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홈에서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는 밴쿠버를 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체력적인 면에서는 휴스턴이 앞서지만 경기 감각적인 측면과 직전 홈 경기에서 강호 LA 갤럭시를 잡아낸 상승세를 고려를 하면 밴쿠버 쪽이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밴쿠버 역시 지금 주전 골키퍼 크레포가 대표팀 차출로 빠져 있는데 이 LA 갤럭시를 상대로 그래도 크레포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둔 밴쿠버이기 때문에 자신감은 한껏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이 타일러 파셔 선수가 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휴스턴에는 로드리게즈라는 측면 자원이 있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파셔 선수가 빠지는 것은 확실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홈에서 휴스턴에 패배가 없는 밴쿠버 사이드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최대치로는 제가 무승부를 추천을 드렸는데 올 시즌 밴쿠버가 2연승이 없다는 점이 걸립니다. 또한 휴스턴과 항상 한 골차 끈적한 승부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휴스턴이 무승부는 거둘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현재 밴쿠버가 레알 솔트레이크의 경기장을 홈 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렬한 홈 팬들의 응원을 기대하기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밴쿠버가 의외의 홈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저처럼 폴더스에 여유가 없다면 과감하게 밴쿠버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세레소와 FC 도쿄가 맞붙습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 픽으로는 단통 세레소 오사카의 승리를 과감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레소가 최근에 리그에서는 좋지 못한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1위로 16강에 진출을 하면서 위닝 멘탈리티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직전 고베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올 시즌 J리그에서 그렇게까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5승 3무 2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레소 오사카입니다. 이 도쿄와의 상대 전적은 0승 2무 4패로 굉장히 열세인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이 무승부로 쉽게 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세코 아유무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세레소이고 공격 자원인 토요카와 유타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도쿄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쇼난 원정에서도 한 골차 신승을 거두면서 최근 4연승의 상승세를 탔는데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보시면 원정에서는 경기당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지만 수비력이 향상이 되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실점이 평균 0.9골로 짠물 소비를 보여주는 도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레소를 상대로도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걸리는 부분은 최근에 좋은 활약을 해줬던 브라질 용병 3인방들이 조금은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용병 아다일톤 선수가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레안드로 선수와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 역시 직전 쇼난전에서 무득점에 그치면서 조금은 화력이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이 열흘 만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세레소보다는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것이 도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분위기와 상대 전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도쿄 쪽이 우세해 보이지만 도쿄의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보입니다. 우선 세레소 오사카가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도쿄 역시 원정에서는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4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5위타전을 제외를 하면 모두 1대0 승리였습니다. 한 골차 꾸역성을 거뒀고 대부분이 상대팀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했던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도쿄이기 때문에 세레소가 홈에서만큼은 다부진 수비력과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외로 세레소의 골문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쿄가 J리그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패했던 것이 지난 5월 시미즈 원정이었는데 당시 시미즈에게 0대3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 골이나 함납했던 도쿄인데 도쿄가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레소 오사카는 득점 비중 35%가 무려 세트피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레소가 자랑하는 세트피스를 앞세운다면 도쿄의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를 파고들면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레소가 직전 고베와의 경기에서도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쿄의 연승 행진이 지금 4연승으로 길다는 점과 세레소의 무승부가 2연속 무승부라는 점에서 두 팀의 연무 행진에 브레이크가 걸릴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력을 회복한 세레소가 홈에서의 2점과 세트피스 강점을 살린다면 꾸역 승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승무패 투표율 자체가 지금 세레소 쪽이 17% 정도로 과감하게 무승부보다는 메리트가 더 있어 보이고 다만 폴더스에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 정도를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쿄가 꾸역승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정에서 특히 무실점 경기가 많았던 만큼 현재 세레소의 공격력을 고려를 했을 때 세레소 역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형적인 저득점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입니다. 따라서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빗셀 고베의 경기인데 간바 오사카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빗셀 고베 사이드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바 오사카가 리그에서 최근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후쿠오카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시즌 초반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로 굉장히 부침을 겪었던 간바 오사카인데 그래도 최근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를 하면서 주축 자원들의 컨디션이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화력이 더 나오는 간바 오사카이고 고베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1무 2패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고베 원정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후루아시 선수에게 결승골을 헌납을 했습니다. 이 고베의 후루아시 선수가 셀틱 이적이 확정이 됐고 이 지난 경기를 끝으로 빗셀 고베를 떠나기 때문에 빗셀 고베의 화력이 굉장히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간바 오사카는 브라질 용병 패트릭 선수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리나라의 전북 현대를 상대로 3골이나 넣어주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는데 직전 후쿠오카 원정에서도 뚝배기 한 방, 헤딩 한 방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이데구치 선수가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해서 후쿠오카전에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결장이 예상이 됩니다. 고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J리그 득점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루아시가 셀틱 이적이 확정이 됐고 직전 세레소전에서 마지막 고별전을 치렀습니다. 고별전에서도 골을 넣어줬던 후루아시인데 이 후루아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고베의 화력이 굉장히 저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베가 원정에서 성적 자체는 홈과 비슷한데 실점이 2배 이상 증가를 하는 수비력이기 때문에 주전 골키퍼 마이카와 선수와 미드필더 이니에스타 선수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후루아시까지 없다면 이 굉장히 열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 역시 3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J리그 득점 선두이자 비셀 고베의 에이스 후루아시가 마지막 고별전을 치렀기 때문에 최전방에 후루아시가 없다면 이니에스타까지 없는 상황에서 고베가 득점력이 상당히 저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원정에서 실점이 2배 이상 상승이 되고 주전 골키퍼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비셀 고베이기 때문에 최근에 용병 패트릭과 토종 에이스 우사미까지 몸놀림이 살아난 간바 오사카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간바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최전방 패트릭의 뚝배기 한 방이 굉장히 유효한 공격 패턴인데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전북 현대를 상대로 그러한 패턴으로 재미를 봤던 간바 오사카입니다. 직전 후쿠오카전에서도 측면 크로스에 의한 패트릭의 헤딩골로 결승골을 만들어냈던 간바인데 이 비셀 고베가 올 시즌 크로스 상황에서 그나마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간바 오사카의 측면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간바가 밀리지 않는 점, 최근 간바가 경기력이 한껏 살아났다는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충분히 간바 오사카 사이드를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4번 경기 역시 저는 과감하게 간바 오사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포틀랜드 팀버스와 LAFC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는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4승 0무 2패로 원정에서의 1승 1무 4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특히 수비력이 3배 가까이 상승이 되는 것이 홈 경기에서의 포틀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댈러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신승을 거뒀는데 이 주축 공격 자원들이 돌아오면서 그래도 포틀랜드가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파 아메리카에서 돌아온 지미 차라 선수가 직전 댈러스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승리를 견인을 했고 이 에보비세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주면서 확실히 1인분 이상은 해줬습니다. 주전 왼쪽 풀백인 브라보 선수가 아르헨티나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된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전력 누수가 없는 것이 포틀랜드이고 LA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솔트레이크와의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2대1 승리를 거뒀고 우리나라의 김문환 선수가 정확한 크로스로 카를로스 벨라의 결승골을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최근에 디에고 로시, 카를로스 벨라, 시푸엔테스 같은 주요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고 우리나라의 김문환 선수 역시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와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틀랜드 전에서 1대1로 비긴 바 있는 LAFC인데 당시에 골대만 3번 강타를 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 속에서도 무승부에 그쳤던 LAFC입니다. 이 LAFC가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데 4승 2무 1패로 원정에서는 2승 1무 3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만 LAFC가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정에서도 최근에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솔트레이크와 오스틴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둔 상황이고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LA 갤럭시, 시애틀 사운더스, 이 스포켄자 같은 강팀 원정들을 떠났기 때문에 충분히 원정에서 성적이 안 나올 만했던 이 매치업 대진 일정이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 자체는 LA가 3연승을 달리면서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포틀랜드 또한 주축 공격 자원들이 대표팀 차출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댈러스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포틀랜드가 홈에서만큼은 성적과 경기력이 살아나고 반대로 LA는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LA가 점유와 쇼패스,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면서 주도권을 쥐는 축구를 하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 주도적인 경기는 LA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수준급 프리키커를 보유하고 있지만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은 쪽은 포틀랜드이기 때문에 프리킥이나 세트피스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쪽은 LAFC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 1대1 무승부가 나왔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LAFC가 골대를 3번이나 맞추면서 더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틀랜드가 확실히 지미 차라라는 핵심 공격 자원이 코파 아메리카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는 공격 짜임새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열성적인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는다면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LA를 상대로도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두 팀 모두 각각 홈과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빠꾸 없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LA의 연승 행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부러질 여지가 있는 매치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광주와 강원의 K리그 경기인데 광주의 단통패, 강원 승리 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최근에 리그 2무 6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직전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도 가까스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그나마 홈에서 근소하게 승점을 더 쌓은 것이 광주이고 강원과의 상대 전적은 최근에 1승 3무 1패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강원 원정에서는 짜릿한 극장골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는 광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 자체는 강원을 상대로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포인 펠리페 선수가 이적을 했고 그나마 공격수 조나탄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는데 이 조나탄 선수가 과거에 수원 삼성에서 활약을 하면서 득점왕까지 차지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만 하지만 6번 경기는 광주와 강원의 K리그 경기인데 광주의 단통패, 강원 승리 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최근에 리그 2무 6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직전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도 가까스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그나마 홈에서 근소하게 승점을 더 쌓은 것이 광주이고 강원과의 상대 전적은 최근에 1승 3무 1패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강원 원정에서는 짜릿한 극장골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는 광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 자체는 강원을 상대로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포인 펠리페 선수가 이적을 했고 그나마 공격수 조나탄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는데 이 조나탄 선수가 과거에 수원 삼성에서 활약을 하면서 득점왕까지 차지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만 하지만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 핵심 측면 자원인 엄원상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떨어질 수 있는 광주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앙 미드필더에서 이찬동이라는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데 이찬동 선수가 별명이 성난 황소입니다. 이 별명답게 굉장히 와일드하게 수비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주던 선수였는데 이 시즌 초중반 부상을 당하면서 굉장히 광주가 중원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찬동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경기 감각은 100%가 아니라고는 해도 출전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많은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직전 성남 원정에서는 2대1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조재환 선수가 부활을 하면서 결승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강원은 확실히 조재환을 앞세운 측면 공격을 앞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강원은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원정에서는 패배가 조금 많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렇다 할 영입 자원이 없었고 마사 선수를 다시 대전으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측면 수비수인 김수범을 수원FC로 떠나보낸 강원이기 때문에 전력 강화가 없고 중앙 미드필더,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김동현 선수까지 올림픽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공격 자원이 실라지라는 선수를 영입을 올 시즌 했는데 이 실라지 선수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줘서 최근에는 2부 리그 경남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이정엽 선수와의 트레이드설이 있습니다. 조재환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맹활약을 해줬고 핵심 공격 자원과 수비 자원인 고무열 선수와 임채민 선수가 교통사고 후유증을 극복을 하고 지난 성남전에서 교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김대원 선수까지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는 그래도 광주보다는 조금 더 우세한 면이 있는 것이 강원입니다.
최근에 김병수 감독 코치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구단이 자체적으로 4천만 원의 이 제재금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전력 누수 면에서 엄원상 차출과 펠리페가 이적한 광주가 더 심해 보입니다. 물론 K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차지를 했었던 조나탄을 영입을 했지만 당장 풀 전력으로 들어오기에는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강원은 지난 성남전에서 조재환이 부활을 했고 임채민과 고무열까지 부상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김대원까지 들어올 수 있다면 충분히 광주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이 전력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상대 전적 자체가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무승부로 끝날 뻔했던 경기가 광주의 극장골로 광주의 1대0 신승이 나왔을 만큼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강원 역시 지금 한국영과 더불어서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뿌려주는 김동현이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광주가 이찬동이 부상해서 돌아온다면 오히려 중원 싸움은 광주가 김동현이 빠진 강원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팽팽한 흐름 끝에 무승부까지 그려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그래도 공격적으로 조재환, 고무열, 김대원, 임창우, 황문기 같은 선수들이 포진한 강원 쪽의 승리를 한번 과감하게 가져갈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광주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콜럼 크루와 내슈빌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콜럼 크루의 승리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럼 크루가 최근에 무승부가 많은 흐름이었는데 직전 뉴욕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확실히 홈에서 4승 2무 0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1.83골이라는 준수한 득점력과 평균 실점이 0.83골밖에 되지 않는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콜럼 크루입니다. 내슈빌과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2승 0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콜럼 크루이기 때문에 2연승에 도전을 할 자신감은 한껏 충만할 것 같습니다.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 수비력 모두 상승을 하는 콜럼 크루인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내슈비를 상대로 2골 1도움으로 강했었던 공격수 자르데스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 프레이저와 측면 자원인 에티엔느 선수까지 결장을 하기 때문에 콜럼 크루가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콜럼 크루는 에이스 젤라라얀 선수가 뉴욕시티전에서 또다시 오른발 프리킥 결승골을 넣어주면서 구세주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주전 골키퍼 룸 선수가 원래는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직전 뉴욕시티전에서 깜짝 출전을 해서 6개의 선방쇼를 보여줬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콜럼 크루가 전력 누수가 최소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슈빌은 홈에서 5승 5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3경기 2무 1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확실히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내슈빌인데 직전 시카고와의 홈 경기에서는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에이스 하니 무쿠타 선수가 시카고를 상대로 혼자서 3골을 넣어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내슈빌 역시 중앙수비수 짐머만 선수가 미국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오른쪽 풀백인 존스턴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고도이 선수가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콜럼 크루와 마찬가지로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데 특히 수준급 프리키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콜럼 크루에는 젤라라얀 선수의 프리킥이 상당히 날카롭고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하니 무쿠타 선수가 프리킥이 한 방이 있습니다. 다만 두 팀이 위험지역에서 파울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수비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점에서 또한 세트피스 공격과 수비 모두 강하기 때문에 양팀이 세트피스로 강점을 발휘하기에는 서로의 이 수비진이 너무나 탄탄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콜럼 크루가 홈에서 깡패 면모를 보여주지만 최전방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자르데스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슈빌은 원정에서는 홈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하니 무쿠타라는 에이스가 막힌다면 지공 상황에서 이렇다 할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콜럼 크루의 홈 경기 2점과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 주전 골키퍼 룸 선수의 복귀 등을 고려를 했을 때 근소하게 콜럼 크루의 우세가 점쳐지기도 하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홈팀 콜럼 크루의 승리까지 가져가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처럼 폴더스의 여유가 없다면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9회차에 들어온 현미경 분석 7경기를 1부에서 먼저 다뤄드렸습니다. 저는 2부를 연이어서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